자, 일단 하나 확인하셔야 될 건 다음 주 우리가 목금토가 학원이 쉽니다. 다음 주 목금토가 학원이 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하고 무슨 요일만 나오시는데 수요일만 나오시면 됩니다. 됐니? 목금토는 학원이 쉬어. 나도 좀 쉬자. 나 이번 주까지 나오면 지금 거의 한 달 반? 6주째 지금 나 일요일에 뭐 하루를 못 쉬고 있어. 계속. 됐니? 뭐 이게 어쩔 수 없고 시험이 이렇게 되면서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니까 어쨌든 좀 쉽시다. 우리가 여름방학을 날려면 좀 쉬긴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름방학 때는 그러니까 다음 주 목금토를 쉬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갈 거고요. 고1 하를. 이해 갔어?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집합을 잠깐 기존 인원들은 들었던 게 있긴 한데 다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 노트 챙기시고요. 고1 하 노트. 뭐 상에 이어서 써도 되니까. 내용 정리 노트 챙기셔야 됩니다. 너는 없지. 내용 정리 노트 하나 장만해놔. 이해 갔어? 저번처럼 똑같은 거. 뭐가? 저번에도 노트에서 쓰던 거였어. 그게 필요해. 이제는 계속해서 공부하는 방식 다시 하면 그때는 내가 간단하게 하고 갔지만 이제는 내용 아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갈 거니까. 지난번에는 우리가 막 부분만 따로 다뤘지 그걸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안 했거든. 됐어? 그래서 내용 정리 노트 필요하니까 내용 정리 노트 챙기시고 다음에 그거에 이제 요 놈도 뭐 오늘 추가하는 거는 따로 그냥 적어는 두시되 근데 많이는 못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나중에 어쨌든 이어서 하긴 할 겁니다. 다음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뭐도 할 거냐면 수원을 하긴 할 거야. 이건 해야 돼 무조건. 수원을 전부 다는 못해. 여름방학이 짧기 때문에. 그리고 수원 내용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수원을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수원이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 첫 번째가 지수와 로그, 두 번째가 삼각함수, 세 번째가 수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삼각함수를 하기 위한 기초랑 그 다음에 계산, 방정식하고 부등식 푸는 계산 연습.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요놈 기초하고 계산 연습을 여름방학 때 이걸 할 거야. 이해 갔어? 생각보다 오래 걸려. 빠른 애들이 보통 한 10일 정도 걸리고 조금 늦으면 2주에서 2주 반 정도도 걸립니다. 기초하고 기본 계산 연습하는데 전부 다 나가지 못해. 삼각함수를 다 나가는 게 가장 좋긴 한데 못 나가. 이해갔니? 그래서 저거를 특강 때는 저거 다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1 하 진도가 있기 때문에 고1 하 부분을 메인으로 나가면서 저거 특강 때 하긴 할 겁니다. 이해갔어?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됐지요? 앞으로 진행 상황은 오케이? 그럼 오늘 뭐 할 거냐면 고1 하가 이게 좀 별개 단원이 딱 껴들어와. 이게 기말고사 때가 되면 유일하게 우리 보통은 지금 따로 이 선택 과목으로 빠진 경우의 수와 확률과 통계 그 부분이 유일하게 고1로 따로 들어와요. 이거 희한하고 뺄 거면 아예 이거 날려버리든가 아예 그냥 확통으로 빼버리든가 해도 되는데 뭐 어쨌든 어떡합니까? 1학년 국가과정에 넣겠다고 하니까 차라리 그럴 거라면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우의 수를 이거를 그냥 저 확통에다 붙여버리고 원방이나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고1 하로 보내서 1학기 과정이 좀 내용이 좀 줄긴 해야 돼. 1학기 과정이 너무 많아.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거에 대한 건 뭐 이건 내 개인적인 사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서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고요. 그 부분을 우리는 먼저 중학교 때 배운 개념과 같이 동시에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할 겁니다. 차이점하고 이제 슬슬 우리는 약간의 공식처럼 쓴다는 거. 중학교 때 그냥 풀었지만 공식처럼 접근하고 걔가 차이점이 뭐가 되는지를 익히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됐니?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뭘 배우냐면은 중학교 때 이 경우의 수를 배울 때 어떤 용어를 먼저 배우냐면 시행이라는 걸 배워요. 시행이라는 건 뭘 시행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주사위 던지기 또는 동전 던지기
됐니? 주사위를 던지든 동전을 던지면 그 결과가 내가 이걸 조작할 수 있어 없어? 보통 없어. 아니 물론 드라마에서는 하겠지. 뭐 타짜들 하잖아. 쫙쫙쫙쫙 1위요 딱 찍어주잖아. 타짜들은 소리만 듣고 나는 제666 알아. 막 이게 영화에 나오잖아. 근데 현실에서 그거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물론 정말 타짜들 뭐 그런 사람들은 가능하겠지만 조작을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시행이라는 건 이런 주사위를 던지든가 동전을 던지기를 통해서 이 결과가 조작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 결과가 뭐에 의해? 우연에 의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시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시행을 했을 때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됐어 안 됐어? 예를 들어 주사위 하나를 던져 나올 수 있는 결과는 뭐 나올 수 있겠니? 1, 2, 3, 4, 5, 그 다음 6까지 해서 총 몇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어? 그 6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 그 6가지 그 교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에 의해서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정의를 하고요. 사건이라는 건 한 시행에 의해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든다면 용어상으로는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그럼 나올 수 있는 결과가 총 몇 가지가 되는데 몇 가지가 나와? 6가지가 나와? 여기까지 됐어? 그랬을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사건. 그러면 이때 나오는 경우는 뭐하고? 3하고. 그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 사건이라고 얘기를 한다. 특정한 경우. 하나의 시행 안에 있는 그 사건, 그 전체 결과 안에 특정한 놈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표현 이해갔니?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표현상 그거를 이런 놈을 우리가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 때는 뭘 사용을 하면 집합기호, 중괄호기호를 사용을 하고요. 됐니?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3하고 얼마? 6 요렇게 쓰시면 돼. 표현 이해갔니? 안 갔니? 여기까지 표현 이해갔니? 요게 일단 원래 기초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보통 이 얘기를 잘 듣지 않고 그냥 이걸 가지고서 그냥 배우고만 가는 겁니다. 표현 이해갔니? 그래서 요 놈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경우의 수에 가장 기초인 곱사건과 고배업과 합의 법칙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왜냐면 저 용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대부분 중학교 때는 이 시행과 사건이라는 용어 자체를 아예 배우지 않고 들어온단 말이야. 왜냐면 이거 원래 가르쳐야 되는데 너네가 들었어도 기억을 못해 이건. 중학교 책에 분명히 나와 있을걸. 나와 있는 이들은 기억을 못하는 거거든. 처음 보기 때문에. 근데 용어라는 건 항상 중요한 그 기본 내용에서부터 다 오기 때문에. 그러면 고배법칙과 합의법칙이라는 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합의법칙. 두 개의 사건 A와 B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것. 그거를 우리는 합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는 정확하게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얘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건 A 또는 B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합의 법칙이라고 해요. 다시 무슨 법칙이라고 얘기한다고?
400원치. 됐니? 그럼 그 얘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뭐 할까? 버거킹에 갔어요. 메뉴판을 보니까 햄버거가 5종류가 있고요. 다음에 음료수가 3종류가 있고, 감튀가 2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 두 가지가 나겠고, 하나는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특정 브랜드 쓰면 안 되니까요. 어쨌든 자, 버거킹에 가서 메뉴판에 햄버거가 5종류, 음료수가 3종류, 감자튀김이 2종류가 있어. 이 중 하나를 시키는 경우 몇 가지? 그렇지, 10가지. 햄버거를 먹든 음료수를 먹든 감튀 하나만 먹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쌤, 저는 같이 먹는데요. 그건 네가 돼지라서 그렇고. 뭔 소리인지 이해가서 안 와서. 아니, 가서 소식하는 애들은 음료수만 하나 그냥 쭉쭉쭉 빨면 올 수도 있는 거고, 감튀만 시켜가지고 감튀만 이렇게 집어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치즈 스틱 사가지고 치즈 스틱 한 조각만 먹고 올 수도 있는 거거든. 뭔 소리인지 이해갔어 안 갔어? 표현이 이해갔니? 또는 쌤, 햄버거 먹는데 어떻게 콜라를 안 먹어요? 아니, 물 먹을 수도 있지. 왜 꼭 콜라를 먹어야 돼? 너 햄버거 먹을 때 뭐 먹니? 너 콜라 먹어? 사이다 먹고 콜라 먹고? 사이다 먹어? 너는? 사이다요. 너도 사이다 먹어? 콜라는 안 먹어? 그래? 너는? 너 콜라 먹어? 난 콜라 먹어. 아로 먹어. 그것도 조합 잘 맞아. 근데 기본적으로는 햄버거는 탄산이죠. 그 딱 한 입에 그냥 다 이빨에 넣고 그 다음에 뭐 탄산으로 싹 가시는 그 맛이 가장 좋긴 한 거지. 어쨌든 그래서 오늘 그거 먹어봤니? 그 감튀를 저 뭐야 아이스크림 말고 묽은 아이스크림 비스크랩 쉐이크 찍어 먹어봤니? 먹어봤어? 롯데리아에서 넌 안 먹어봤어? 넌 안 먹어봤어? 나중에 한번 먹어봐. 아 진짜로 감튀를 쉐이크에 찍어 먹는다 뭔가 이상할 것 같잖아. 밀크쉐이크 시켜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따라 우리나라 브랜드로는 없네. 따로 특정하게 그게 하는 게 뭐 쉑쉑버거라고 그게 쉑쉑은 그게 아예 메인 메뉴인 거고 그 맛으로 먹는 거고 프랭크버거가 그걸 따라해서 하긴 하거든. 밀크쉐이크를 팔긴 해. 근데 프랭크버거는 밀크쉐이크 맛이 좀 떨어져. 살짝 쉑쉑에서 좀 떨어져 퀄리티가. 물론 가격대도 물론 떨어지긴 하니까 그 가격대 값은 하긴 하지만 어쨌든 좀 떨어져. 색다른 맛이야. 아 진짜로. 내가 한동안 나는 그 버거킹을 내가 워낙 좋아해서 버거킹을 좋아해서 난 항상 버거킹에 와퍼를 되게 많이 먹거든. 종종 햄버거 먹는다 그러면 난 그냥 와퍼만 먹는단 말이야. 딴 버거는 딱히 좋아하는 게 없어서.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그 치킨버거 말고는 안 먹거든. 근데 그 세트를 보통 시키면 대부분 감튀잖아. 바꾸든가 아니면 나는 감튀를 예전에 안 먹었어 그냥. 아예 안 받든가 주면은 그냥 그 말도 하기 귀찮으면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이렇게 버리든가. 감튀 그거 안 좋기 때문에. 근데 그 쉑쉑에서 찍어 먹으니까 겁나 맛있어. 아 진짜로 이게 새로운 맛이라니까. 나중에 진짜 한번 먹어봐.
진짜 기회가 되면 니네들 뭐 좀 많이 가격대가 세기는 해. 확실히 비싸. 햄버거가 하나가 7, 8천 원 하니까 밀크쉐이크도 한 5천 원 하고 감튀도 한 4천 원 하고 그러니까 비싸긴 해. 근데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는 친구들하고 한번 뭐 해가지고 니네도 시내 종종 가잖아. 여기 촌만 있지 않고 맨날 시내 나가잖아. 그럼 시내 나가면은 한번 가서 먹어봐. 진짜로. 밀크쉐이크에 찍어 먹는 맛 그 색다른 맛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환장하는지 이해가 가게 돼요. 가격대 때문에 저는 그렇지. 정말로. 어쨌든 그래서 이 중 하나를 모아둔 경우를 구하라고 하면 선택하는 경우 구하라고 하면 그럼 당연히 몇 가지야? 그렇지. 10가지야. 됐니? 즉, 두 개의 사건 A, 햄버거에서 뽑는 경우 또는 음료수에서 뽑는 경우 얘네들이 또는이라는 건 동시에 발생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이해갔니? 그래서 합의 법칙은 기본적으로 얘를 또는을 썼다는 건 동시 발생이 된다 안 된다? 동시에 발생이 안 되고요. 조금 더 확장을 하면 동시라는 개념은 연관돼서 발생하는 거기도 합니다. 다시 뭐 하는 거기도 한다고? 연관돼서 발생해. 연관돼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이런 경우를 우리는 무슨 법칙이라고 얘기하냐면 합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정돈이요? 정돈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필기가 다 되셨으면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고백어. 두 사건 A와 B가 단순하게는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럼 동시에 발생한다는 건 결국 말 바꾸면 어떻게 발생하는 거냐면 연관돼서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그래서 기본은 우리가 동시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 경우는 우리는 고백 법칙 됐어? 그래서 이 얘네들이 이제 보통은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에서 버거킹에 가서 똑같은 상황에서 세트 메뉴 주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트 메뉴 주문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햄버거가 몇 종류가 있고 5종류 있으니까 그 중에 몇 가지는 한 가지 선택해야 되겠지. 그럼 햄버거 중에서 버거 하나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 거야? 5가지. 다음 이번엔 음료수가 몇 종류 있으니까 3종류 있으니까 그 중에 또 하나 선택하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되겠니? 3가지. 다음 그 다음에 감자튀김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건 몇 가지? 2가지. 그거는 어떻게 해야지? 조합을 해야지만 뭐가 하나의 세트 메뉴가 발생하는 거지. 말을 바꾸면 걔네들을 동시에 하나씩 뽑아내야 된다는 거야. 됐니? 또는 요놈들이 같이 연관돼서 하나로 묶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때 세트 메뉴 주문하는 경우의 수는 햄버거 택하는 5가지와 다음에 누구? 음료수 택하는 3가지와 다음에 감자튀김 택하는 2가지를 모아시면 얘네들을 모아면 곱하면 되겠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세트 메뉴의 수는 총 30가지가 될 거고요. 그랬을 때 요것뿐만 있느냐?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했던 중학교 때 내용을 이제 좀 더 보게 된다면 주사위가 가장 많기 때문에 주사위로 하게 되면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집니다. 그럼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져. 그럼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된다라는 거야? 36까지 나오겠죠. 이걸 우리는 여태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익혔지만 이제 좀 더 정확하게 가자고. 왜? 주사위 2개 말 그대로 동시에 던지니까 6가지와 6가지가 곱해줘야 될 거거든. 됐니? 그럼 이렇게 36가지가 나왔을 때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두 주사위에
눈의 수의 합. 그러면 두 주사의 눈의 수는 합이 가장 작을 때는 얼마 나오니? 2. 가장 클 때는? 12. 그래서 첫 번째 2부터 12까지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를 익혀놔야 돼. 다 알아? 2 몇 가지? 한 가지? 3 몇 가지? 두 가지? 7 몇 가지? 다 알아. 중학교 때는 이걸 찾았잖아. 다. 내 수행 시간에 이걸 다 찾아도 문제가 안 되거든.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러면 안 돼. 기본적인 패턴은 빨리 익혀놓고 가셔야 되거든. 이해갔니?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두 주사의 눈의 수의 합, 이 총 36가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찾아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표작성을 직접 해보시는 겁니다. 합이 2가 나오는 경우를 들어보시게 되면 얘가 가지수 몇 가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표현하면 1 나오는 거. 첫 번째 주사위 요놈의 시기가 앞에는 첫 번째 주사위, 다음 뒤에는 두 번째 주사위. 다음 합이 3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나올 수 있어? 1, 2하고 또 그렇지. 둘은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야. 됐니? 그래서 얘는 몇 가지? 2가지. 그래도 이해갔지요? 됐어? 그래서 이 합을 여러분들이 여기를 채우시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건 합이 얼마 나오는 경우? 10이 나오는 경우. 뭐 나오는 경우? 6. 6 나와야겠지요? 됐어? 얘 몇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됐니? 그래서 지금 표를 작성하시고 4, 5, 6, 7, 8, 9, 10, 11까지를 한번 채워보시면서 가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패턴을 빨리 보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여기는 하나만 포인트만 잡으시면 되니까 직접 해보셔야 되는 거니까 요놈식이 아까 필기한 거에 이어서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됐으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하시는 거냐면 요놈의 식기를 직접 다 나타내 보니까 전체 1, 2, 3, 4, 5, 6, 5, 4, 3, 2, 1을 다 더했더니 36까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일단 그거는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 됐니? 그럼 얘를 외우시는데 전부 다 외우라는 게 아니야. 됐어? 됐니? 그럼 어떻게 외우느냐? 보시면 일단 어쨌든 합이 최소 2, 최대 12 이거는 우린 다 알아. 됐니? 그 가지수만 이제 여기서 오른쪽에서 보는 겁니다. 근데 얘를 굳이 왜 찾으라고 얘기했냐면 학교 나중에 시험에서는 주사위 2개가 아니라 3개도 나오거든. 그럼 3개는 경우가 엄청 많단 말이야. 3부터 18까지 해서. 그럼 걔네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따지는 패턴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것까지 굳이 공부할 필요 없고 그건 자주 안 나오기 때문에 나오게 된다면 걔를 따지는 거는 요 지금 따지는 것처럼 동일하게 따지시면 되는 거야. 됐니? 그런 다음 그럼 얘를 외울 때는 잘 보시면 한 가지, 두 가지, 그 다음 몇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그 다음에 몇 가지? 6가지를 쭉 찍고 다시 몇 가지? 5가지. 5, 4, 3, 2, 1로 줄지. 이해갔어? 그러니까 이 한가운데만 정확하게 잡는 거야. 얘를 기준으로 쭉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 됐어 안 됐어? 그 개념만 잡으시면 된다고. 그 합이 얼마가 될 때? 7 나올 때.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얘를 외우시는 거야. 표현이 이해갔냐? 오케이. 그렇다면 이번엔 두 번째. 2명의 사람 A하고 B가 모험을 하는데 가위바위보를 해. 됐니? 그럼 가위바위보를 하게 되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나 나오겠니?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오겠어? 9가지 나오겠죠. 왜? 한 명이 낼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3가지. 2명이 낼 수 있는 경우 또 다른 사람이 낼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3가지. 가위바위보 하는데 가위바위보 하려면 당연히 둘이 어떻게 해야 돼? 동시에 해야지. 한 놈 하고 그래? 다음에 하면 이게 가위바위보야? 아니잖아. 양아치잖아. 따로 하면 돼 안 돼? 안 돼. 하면은 동시에 해야죠 이거를. 그래야지 이게 정당한 거지. 표현이 갔어. 그러면 3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3 곱하기 3 해가지고 총 몇 가지가? 9가지가 나오는 게 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데 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얘에서 비기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되겠니? 3가지. 그렇지. 얘 3가지. 이거는 단순해. 됐니? 그렇다면 비기는 게 3가지니까 승부가 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 6가지. 그렇지. 승부가 나는 건 6가지. 그럼 이 승부가 나는 경우에도 경우가 갈려. 2명이서 가위바위보 하니까 표현이 가싸가싸. 한 명이 이기는 경우가 3가지. A가 이기는 경우 몇 가지? 3가지. B가 이기는 경우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나오게 될 거거든. 표현이 이해갔니? 됐어? 그래서 이 총 9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몇 사람? 3사람이 있지. 가위바위보로 한다는 거. 됐어?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나올까? 27가지. 뭐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서 얼마? 27.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이제 해보시는 겁니다. 비교를. 다음 승부가 나옵니다. 자, 시간 1분 정도만 드릴 테니까 지금 빨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된다는 거는 이게 누구 별로 비기지 않는 경우 승부가 나는 거예요. 자, 30초만 더 드리고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정확하게 판단하시면 얘는 끝인 거죠. 비기는 것만 할 줄 알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승분하는 경우 끝인 거잖아. 됐니? 반대로 승분하는 경우를 알면 뭐 하는 경우? 비기는 경우 끝인 거고. 자, 다 됐으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가장 단순하게 틀리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비기는 경우를 세 가지라고 쓰는 사람. 틀렸죠? 이건 때려주기도 안 됩니다. 왜? 2명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뭐? 셋 다 가위를 내는 경우, 셋 다 주먹을 내는 경우, 셋 다 뭐 내는 경우, 보내는 경우. 그것만 있어? 아니죠. 3명이니까. 모두 있니? 1명, 가위, 다음, 가위, 다음 또 다른 명, 보. 그렇기 때문에 비기는 경우 몇 가지예요? 9가지 나옵니다. 9가지. 이 9가지를 그래서 보여드리면 셋 다 뭐 하는 경우? 같은 거 낼 때. 내는 게 몇 가지? 이게 몇 가지? 3가지. 됐니? 셋 다 뭐 하는 거 낼 때? 다른 거 낼 때. 이해가 안 가시면 뭐를 하셔야 되냐면 이 경우의 수 파트의 가장 기본은 나열이야. 다시 경우의 수의 가장 큰 키포인트는 뭐 하는 거라고? 나열하셔야 돼. 여기를 나열을 안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는 무조건 나열을 하는 게 가장 키포인트거든. 고1이든 고3이든 수능 공부하는 고3한테도 얘기를 해 대놓고 나열을 띠빠가 이러고 맨날. 근데 너네들은 어느 순간부터 나열을 하기 싫어해. 좀 이따가 나중에 공식 배우면 학교에서 몇시면 몇 피 몇이요 이것만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쌤 이거 몇시 몇으로 안 되는데요? 그게 아니야. 나열을 하면서 그 안에서 찾아내야 돼. 몇 시 몇을 쓸 것이냐, 몇 피 몇 공식을 적용할 것이냐. 이해갔냐, 안 갔냐? 왜냐면 2학년 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선택 과목에서 이걸 내신으로 공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은 나열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거 내는 경우 안 들어와요? 나열하세요. A, B, C가 있을 때 A가 가위를 내.
그럼 얘가 보내고 가위 내고 얘 보내는 경우 보내는 경우 또 비기는 경우가 A가 가위를 냈을 때 B가 보낼 수도 있니? 보내고 이번엔 C가 보낼 수 있어. 그렇지. 이래도 비기는 거거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다음 A가 이번엔 뭐를 내는 경우 가위를 낼 때는 그 다음에는 B가 보내고 가위 내고 얘 보내고 보내고 여기는 보내고 보내고 다음 여기는 가위 다음에 얘가 보냈을 때는 여기 보낼 수 있고 가위 내면 여기는 보내고 가위 내고 다음 가위 내면 여기는 보내고 여기는 가위 낼 수 있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이렇게 뭐를 하셔야지만 나열을 하시라고. 됐니? 근데 이 나열이 이것도 습관이야. 나열시키는 것도. 이걸 중학교 때부터 기본적으로 습관화가 돼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나열을 가위하고 그 다음에 가위 하나 쓰고 바위 하나 썼다 나중에 다시 가위 하나 쓴다 이렇게 되면 헷갈려. 너네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 뭔 소리인지 이해갔어? 다시 습관이라는 건 이거야. 가위 예를 들어 보르라면 가위에서 나올 수 있는 걸 더하라는 거야. 먼저 얘를 먼저 가위로 갖다가 나중에 가위를 다시 찾아 헷갈린다.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하나에서 찾을 수 있는 걸 다 찾는 게 기본입니다. 지금 공부하실 때 계속해서 잡으셔야 될 건 공식 쓰는 게 아니라 직접 무조건 뭐 하는 습관들이라고? 나열하라고. 근데 니들 나중에 또 내신 시험에서 우리가 내신 대비하면서 가르치다 보면 지금 계속 야 나열해 나열하는 게 기본이야 이렇게 해도 분명히 또 그때 질문 와서는 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고 앉아있다고. 뭔 소리인지 이해갔어? 고3일수록 나열을 모의고사일수록 우리가 계속 뭘 시키냐면 고3한테도 대놓고 얘기한단 말이야. 야 이거 4분짜리 문항 무조건 나열해가지고 그 안에서 패턴 잡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니들은 그게 또 안 된다고. 무조건 공식화만 쓰려고 그래. 다시요? 무조건 뭐 해라? 나열해라. 쌤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평상시에 나열하면서 패턴을 빨리 잡아내야 된다고. 뭘 쓸지에 대한 거야.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뭐 하시라고 반드시 나열이야. 경우의 수에서부터 확률 통계까지 쭉 이어진 이 한 부류는 고1, 고2, 고3 모두 다 동일합니다. 나열입니다. 공식 쓰시면 안 돼요. 공식 쓰는 건 딱 보자마자 패턴 들어가는 거. 이해 갔니? 공식이 아니야. 다시 뭐 하라고? 나열을 하시면서 찾아내시는 겁니다. 됐니? 그렇다면 당연히 승부가 나는 경우는 자연스럽게 몇 가지가 될 것이고 몇 가지가? 18가지가 나오게 되겠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이 얘기는 이기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될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그 얘기는 이 승부가 나는 경우는 이기고 지고가 결론이 나니까 몇 명이 이기는 경우와 한 명이 뭐 하는 경우? 이기는 경우. 한 명이 이겨 반대로 얘기하면 몇 명이 지니? 2명이 지는 경우야. 상세하게 들어가면 다음도 몇 명이 이기는 경우? 2명이 이기는 경우. 이렇게 갈리겠죠? 2명이 이기면 반대로 한 명이 뭐 하는 경우? 지는 경우일 거고요. 결국엔 동일할 겁니다. 그럼 한 명이 이기는 경우는 몇 가지? 그렇지. 9가지. 쌤 3가지 아니에요? 아니 사람 3명이잖아. 한 사람도 3가지씩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러면 2명이 이기는 경우는 그럼 사람 2명 선택해야 되잖아요. 반대로 생각해도 되잖아. 한 명이 뭐 하는 경우? 그렇지. 한 명 지는 경우 몇 가지? 3가지죠. 그런데 지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3명이 있으니까. 그럼 총 몇 가지? 9가지. 표현이 이해 갔지? 됐니?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세 사람의 가위바위보에서는 무슨 경우? 비기는 경우. 됐어 안 됐어? 그때 뭐 한 경우? 모두 무슨 경우 낼 때? 다른 거 내는 몇 가지가? 6가지가 될 거고요. 반드시 이런 경우들은 뭐 하라고 무조건? 나열하셔야 됩니다. 다시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 나열해야 돼. 표현이 갔냐 안 갔냐? 정도? 노트 필기.
지금 해? 자, 되셨으면 그 다음 일단은 필요하신 거 먼저 필기는 좀 이따 더 하시고요. 그 다음 내용 갑니다. 자, 저렇게 세 개의 지점을 연결한 도로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A 지점에서부터 어느 지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C 지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는 얘는 꼭 하나로만 표현돼? 아니지요. 경우가 몇 가지가? 두 가지가 존재할 거거든. A에서 누구를 갖다가 B를 갖다가 그 다음 누구까지 가는 경우? C로 가는 경우. 다음 A에서 바로 누구한테 가는 경우? C로 가는 경우 두 가지가 존재하겠지. 그럼 A에서 B로 가는 경우는 몇 가지가? 두 가지. 다음 C에서 가는 경우 몇 가지가? 세 가지. 그럼 A에서 B를 걸쳐서 C로 간다는 건 여기 두 가지와 이 세 가지가 동시 발생은 아니야. 동시 갈 수는 없으니까 대신에 뭐가? 연관돼서 발생하는 거지. 그럼 얘네들은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그렇지. 곱해야 돼. 그럼 두 가지 세 가지 곱하니까 몇 가지? 6가지 나올 거고요. 다음 A에서 C까지 바로 가는 경우는 몇 가지가? 두 가지 존재하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니까 이때는 가지수가 몇 가지가? 얘는 당연히 몇 가지? 두 가지밖에 없을 거거든? 근데 이 둘이 동시에 갈 수 있니 없니? 없어. 연관돼서 가는 것도 아니지. 그럼 얘네 둘은 곱의 법칙 써야 돼? 합의 법칙 써야 돼? 합의 법칙. 즉 둘을 뭐 해줘야 돼? 더해야 돼. 그럼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A에서 C점까지 가는 건 6과 2를 뭐해서 더해서 몇 가지? 8가지라고 우리는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워.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이제 하셔야 될 건 누구에서 이제 요놈의 식기를 조금 확장하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A 지점에서 C 지점으로 갔다가 다시 A로 돌아오는 경우의 수. 자,
시작. 다시. 또 뭐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경우의 수의 가장 기본 뭐 해라? 나열해라. 어떻게 경고 가는지를 계속해서 자꾸 나열하시면서 경고 잡으시는 거라니까. 됐니? 해보셔야 돼. 이 습관이 너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자꾸 나열해보셔야 돼. 경고 잡는 거. 그게 최악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조금 많네. 자, 다시요. 다시 봐. 당장 지금 나열 안 되잖아. 지금 그래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안 되는 사람들은 이거 중학교 때 연습 많이 안 했던 얘기거든. 하셔야 돼 이거 계속. 됐니? 다시 경우의 수의 가장 기본은 나열인데 그 나열은 하나씩 뭐 빠지지 않고 처음에 잡는 거라니까. 일단 출발 누구에서 시작하니? A 시작하지. 그럼 A에서 C까지 가는데 누구하고 누구 갈 수 있어? 누구 갔다가? B 갔다가 그 다음 누구한테? C한테 갈 수도 있고 또 바로 누구한테 갈 수도 있어? 그렇지. 경우가 이렇게 갈려야 된다고. 그럼 A에서 B로 갔어.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 이제? C한테 바로 가겠지? 그럼 C한테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돌아올 때 누구로 바로 올 수도 있고 A로 올 수도 있고 다시 누구한테 갔다가 B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누구한테? A한테 올 수 있고요. 바로 누구한테 와도 돼? A한테 와도 돼. 맞아 틀려? 그럼 A에서 이번 누구한테 갔다가 C한테 갔다가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이걸 연습하셔야 된다니까. 지금 안 되시는 게 이 체계화라는 이 연습이 안 돼 있는 거니까 이건 하셔야 된다고. 이걸 연습하고 들어가야 돼. 이 체계화가. 처음에 분명히 여기서 얘기했잖아. 가위를 잡아놓고 다른 거 쓰는 게 아니라 가위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구해내시라고. 빠지지 않게. 이 연습이 되셔야 돼, 나열이라는 거. 다른 게 아니야. 이거 그냥 하나만 하는 거야. 이게 자연스럽게 이거 갖고 오는 애들도 있고 이걸 연습하고 오는 애들이 있고 안 돼 갖고 오는 애들도 있어. 그러면 안 돼 갖고 오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하시면 되는 거거든. 어렵지 않아. 처음부터 해서 그냥 빠지지 않고 이 경우를 먼저 하나씩 다 잡아내시는 거라고 반드시.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러면 자 A, C로 바로 갔지요? 그럼 여기서는 경우가 어떻게 되는 경우? 누구한테 가는 경우? B한테 갔다가 A로 가는 경우 또? 그렇지. A로 가는 경우. 이렇게 먼저 해놓고 그 다음 가지수를 가셔야지. 그러면 이 경우를 먼저 계산을 하면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 몇 가지? 두 가지. B에서 C까지 가는 경우 몇 가지? 세 가지. C에서 D까지 가는 경우 몇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다음 B에서 A 가는 경우 몇 가지?
두 가지. 하나, 둘, 셋, 넷을 뭐 해줘야 돼? 그렇지. 마지막에 경우의 수 자리 잡으시고 더해야 될지 곱해야 될지. 됐지요? 다시 한 번 더. A, B, C, A 요놈식을 구하게 된다면 두 가지, 세 가지, 그 다음 몇 가지? 두 가지. 이렇게 계산하셔야 됩니다. 됐냐 안 됐냐? 다 A, C, B, A 제 계산하게 된다면 요놈식은 뭐 곱하기? 2 곱하기 다음 3 곱하기 다음 2 나와야 되고요. 다음 HA는 2 곱하기 얼마? 2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놈을 시키면 계산하면 몇 가지? 36가지 나와야 되고 얘는 12가지 나와야 되고 얘는 몇 가지? 12가지 나와야 돼. 맞아 틀려? 그 다음에 얘는 몇 가지? 4가지 나오게 되겠지. 표현 됐냐 안 됐냐? 됐니? 이걸 A에서 C까지 하는 거 8가지니까 왕복 8가지 C에서 A 하지 마시라고. 이거 문제 계속 바뀌어. 무조건 그렇게 가면 안 돼. 표현 이해 갔어? 왜 얘를 자꾸 강요하냐면 똑같은 문항도 1차 따져보면 어쨌든 지금 결과 먼저 되면 36, 12, 12, 4는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해야 돼. 그래서 전체 나올 수 있는 건 36 더하기 12 더하기 12 해가지고 더하기 4에서 얼마? 64로 이렇게 끝내시면 되는데 됐니? 근데 이 문항을 이렇게 바꾸면 A에서 C 갔다가 다시 A로 돌아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단 한 번 간 길을 다시 가자. 이 말이 붙으면 못 써. 8 곱하기 8. 뭔 소린지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하니? 얘는 반드시 뭐 해야 돼? 나열해서 찾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될 건 이거라는 거야. 맨날 모든 문항이 똑같은 것만 나와? 아니야. 말랐고 나오겠지. 그럼 경우를 여러 가지 익힐래 하나로 익힐래? 문제풀이마다 뭐 방법 다 따로 할래 하나로 익힐래? 경우를 뭘로? 하나가 무조건 편하잖아. 기본기 하나가 딱 서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곁다리로 갖다가 문제를 붙이셔야지. 항상 기본기가 안 서 있는 상황에서 곁다리만 자꾸 공부하시는 건 이건 아무 도움 되지 않아요. 머릿속에 남지도 않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럼 그 얘기는 A에서 C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에서 B로 갈 때 2가지 갔다 B에서 C로 갈 때 3가지야. 다시 C에서 B로 올 때 그럼 몇 가지가 돼야 돼? 지나간 길은 다 안 가. 예를 들어 이 길로 갔어. 그럼 이 길로 가면 안 되잖아. 그럼 C에서 B 올 때는 몇 가지 올 수 있니? 그렇지. 2가지 줄겠지. B에서 A 갈 때 그럼 몇 가지 되겠니? 그렇지. 경우가 줄 거라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려면 그 경우를 각각의 경우마다 다 바뀔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그래서 요놈을 시킨 가지수까지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문제 내용은 셋 중에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중학교 때 저 사람 2가지가 나올 수도 있고 단순히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당연히 뭐 기본기 하나로 가셔야겠죠. 연습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직접 경우 나열해 보시면서 찾아보셔야 돼. 이해 갔어? 오케이. 자, 하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죠. 그리고 필기까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나왔어? 몇 가지? 너 경우에서 하나 틀린 것 같아? 자, A에서 B로 갈 때 B, C, B, A 요 경우 가봅시다. 2가지 다음에 3가지 다음 C에서 B로 가는 경우 몇 가지 합치나? 2가지 B에서 A로 오는 경우 몇 가지? 1가지 그럼 여기 시켜서 곱하면 얼마? 12가지 다음 A, B, C, A 갑니다. A, B, C 2가지 3가지 됐어 안 됐어? 됐니? 다음 C에서 A 가는 경우 몇 가지? 그렇지 2가지 그래서 얘들도 A, C, B, A 몇 가지? 2가지 3가지
그래서 A에서 C로 갔다가 A 오는 경우 몇 가지? 두 가지. 그 다음 몇 가지? 0가지? 1로 갔으면 1로 와야 될 거 아니야? 몇 가지야? 한 가지. 됐어 안 됐어? 그럼 몇 가지? 두 가지. 됐지요? 그래서 38가지. 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경우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건 경우의 수의 가장 기본은 뭐 하는 것이다? 그렇지, 나열. 그 나열을 얼마나 체계화시키느냐가 관건인 거야. 됐니? 계속 연습하셔야 돼. 표현 이해 갔어?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나열하는 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내용을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내용을 슬슬 공식화를 할 텐데 그 공식화를 하는 가장 이제 두 번째 가장 기본이 서로 다른 관계를 일렬 나열하는 거. 여기서부터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 되고요. 기억을 하셔야 될 건 서로 뭐한 놈이다. 그렇지. 서로 어떤 놈이다. 다시 서로 어떤 놈이다. 다른 놈이라는 거. 서로 다르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무조건 여기가 서로 같냐 다르냐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풀이가 구분이 돼야 돼. 표현이 해갔어? 그거에 따라 달라지니까 같다 다르다라는 말을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익히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같은 경우로 이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서로 다른 관계를 일어나야 한다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A, B, C를 일렬나열할 때.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당연히 A, B, C니까 얘네들은 서로 같아 달라. 달려지요? 됐니? 그럼 면허로 쉽게. 맨 앞에 누가 오는 경우? A. 그럼 두 번째 누구 올 수 있고? B 아니면? 그렇지. 그렇게가 들어가는 게 일렬나열이라고. 경우에서 나열이라고. 됐니? 그 다음에 누구? C. 그 다음 누구? B. 다음에 누가 와야 되고? B가 오면 그 다음 여기는? A요 아니면? 그렇지. 그럼 여기는 C 아니면 누구? A. 됐어? 그러면 봐. 왜 자꾸 나열을 하는데 그럼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한 번 해보면 됐냐 안 됐냐? 두 번째 경우는 얘랑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 같지요. 표현이 얘가 안 가서 같냐라는 걸 판단하셔야 되고 그 다음 C로 되는 것도 얘도 몇 가지가? 두 가지가 나오겠지. 그럼 면허로 쉽게는 그래서 총 몇 가지가? 6가지 나오는 거야. 이게 우리가 기초적으로 먼저 익히셔야 될 패턴인 거야. 됐니?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1, 2, 3, 4를 일렬 나열하는 거야. 요거 한 두 줄 정도 떼어놓으시고 여기는 두 줄 정도 떼어놓고 적을 거니까 됐니? 자, 요거는 직접 나열해 봅니다.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오는지.
나열해 갔지요. 예, 몇 가지 나오게 되니? 24가지. 표현이 나타났어. 맨 앞에 1이 오는 경우가 몇 가지? 6가지. 맨 앞에 2가 오는 경우 몇 가지? 6가지. 표현 이해갔어? 그러면 얘네들을 이렇게 우리가 계속 나열을 할 것이냐? 당연하지요. 기본인 겁니다. 항상 이 확률 쪽이나 경우의 수 쪽은 뭔가 우리가 문제에서 내용이 바로 들어오게 탁탁탁탁 단순한 문제가 안 나와. 단순한 문제가 당연히 나오긴 하지만 그런 문제들은 안 틀려. 단순하지 않고 꼬여. 그러면 무조건 뭐해서? 나열해서 그거를 잡아내시는 게 포인트야. 됐니? 자, 그렇다면 얘네들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럼 다시 가자. 이렇게 일렬 나열을 하는 게 기본 패턴이긴 한데 ABC라는 몇 개를 일렬 나열을 하게 되니까 3개를 일렬 나열을 하는 거니까 3개 일렬 나열이기 때문에 자리가 몇 자리가 필요해? 3자리가 필요한 거야. 표현 이해가 싸갔어? 그렇다면 ABC 서로 다른 3개를 일렬 나열하면 맨 앞자리에는 A 아니면 B 아니면 누가 와야 돼? C 와야 되겠지. 그럼 여기가 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그렇지, 3가지야. 그게 이 3가지지. 표현 이해가 싸갔어? 그렇다면 그 다음 2번째 자리에 오는 거는 여기 앞에 한 가지가 오게 되면 그 다음에 그 A 그 쓴 문자는 여기 쓰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여기 몇 가지가? 2가지로 표현이 될 거야. 그게 이 BC 2가지겠지. 다음 마지막에 여기 썼고 여기 썼어. 그럼 여기에는 문자 몇 가지만 쓸 수 있으니까 한 가지만 쓸 수 있으니까 여기에 쓰는 경우 몇 가지? 한 가지. 그러면 3과 2와 1을 뭐 해야 되겠니? 그렇지. 연관돼서 발생해야지 이 문자들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 곱하기? 3 곱하기 얼마? 2 곱하기 1에서 얘가 이렇게 해서 몇 가지? 6가지 만들어도 되겠지. 표현됐어 안 됐어? 다시 한 번 더. 2번째 1, 2, 3, 4를 이번에 무슨 나열을 하게 되면? 일렬 나열을 하게 되면 표현됐니?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서로 다른 몇 개가 존재하니까 4개가 존재하니까 얘네를 일렬 나열해야 되니까 자리가 몇 개 필요할 것이고 4자리가 필요할 것이고 됐니? 그럼 4자리가 필요하게 되니까 맨 앞에 오는 건 몇 가지? 그렇지 4가지. 그 다음에 몇 가지? 3가지. 그 다음 몇 가지? 2가지. 그 다음 몇 가지? 1가지. 그럼 얘를 뭐 하셔야 되고? 그렇지. 그래서 4, 3, 1 곱해서 몇 가지? 24가지. 이렇게 뽑아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되려면 가장 기본 먼저 나열은 당연히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항상. 됐니? 그렇다면 서로 다른 몇 개를 일렬 나열하는 경우라고 우리가 이제 잡아냈어. N개. 표현이 간냐. 그럼 자리가 몇 개가 필요할 것이고 자리가 몇 개 필요할 거야? N자리가 필요할 거야. 표현이 갔어. 그럼 맨 앞에 오는 경우는 몇 가지? N가지. 그 다음 몇 가지? N-1. 그 다음 몇 가지? N-2. 그래서 쭉 쓰다가 맨 마지막은 얼마? 1 나오고 그 앞에는 얼마? 2. 그럼 얘네들을 다 뭐 해주면 돼? 곱하면 되겠지. 맞아 틀려?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러면 요 놈식기는 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쭉 곱해서 어디까지? 2 곱하기 1까지 곱하는데 그때 맨 앞에 n에서부터 숫자가 얼마씩 줄어들게 되니? 하나씩 줄지요? 하나씩 줄어서 얼마까지? 1까지 곱해질 거 아니야. 표현 됐어 안 됐어? 그렇다면 요놈의 식기를 이렇게 다 쓸까? 귀찮아. 됐니? 아니 다 써도 되겠는데 3이 몇 개 안 되거든. 근데 이것도 귀찮아. 왜? 수학하는 사람들은 졸라 귀찮거든. 그래서 얘를 새로운 기호로 정의하는데 그 새로운 기호를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놈의 식기를 이렇게 다 쓰기 귀찮으니까 n을 쓰고 느낌표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무슨 표 표시하시라고? 느낌표. 그래서 얘를 정확하게 읽으면 n 팩토리얼. 다시 몇 팩토리얼? n 팩토리얼. 표현됐어? 숫자 n부터 거꾸로 하나씩 빼가면서 얼마까지를 곱해라?
1까지 곱해라. 이게 n 팩토리얼의 정의고요. 단순하게는 n 팩토리얼, 팩토리얼 네 글자도 귀찮아요. 어차피 영어니까 우리는 뭐 좀 더 단순하게 n 팩 끝. 됐어 안 됐어? 다시 몇 팩? n 팩. 그럼 얘는 몇 팩? 그렇지. 3팩. 얘는 몇 팩? 4팩. 그렇지. 표현 이해가 싹았어. 됐니?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렇다면 당연히 얘는 숫자 5부터 거꾸로 얼마까지? 1까지 뭐 하는 거? 곱하는 게 되겠지? 다 곱하면 얼마야? 100. 20 나오죠? 자주 나오니까 익히세요. 여기서부터. 표현 이해가 싹았어. 됐니? 5팩 얼마라는 건? 5팩은 얼마라는 건? 120이라는 건 자주 나오니까 익히시라고. 표현 이해가 싹아서 그럼 그 얘기는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6팩 숫자 5부터 6부터 곱하는 거지 거꾸로. 그럼 얘는 5팩에다 얼마 곱하면 돼? 그렇지. 이렇게 익히라는 거야. 다 계산하지 말고 5팩 얼마라고? 120. 그렇지. 그럼 얘 곱하면 얼마? 그렇지. 이렇게 암산 때리시라는 거야. 표현 됐냐 안 됐냐? 5팩은 자주 나오니까 얘는 알아두시고 그럼 요렇게 저기 M팩 중에서도 하나 특이한 놈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0팩토리얼. 말이 안 되지요? 0부터 줄여나가서 1까지 곱한다? 말 돼 안 돼? 안 돼. 얘는 0팩은 1이라고 하자라고 우리는 약속이야. 표현 이해갔어? 다시 얘는 얼마라고 하자고? 존재할 원래는 표현상 존재하면 안 되지만 야 얘는 나중에 우리 수식 계산상 필요하니까 1이라고 얘기하자라는 거야. 표현 이해가 싹았어. 됐니? 됐나요? 왜냐면 경우수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걸 일러라요라는 경우.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필요는 없겠지만 당연히 그 아무것도 없는 것 자체가 그냥 하나의 경우를 보는 거거든. 단순하게. 표현 이해갔어? 쟤는 수식상 필요하니까 저거는 약속인 겁니다. 이거는 약속이라고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됐나요? 오케이. 정돈이에요. 여기까지. 자, 필기 다 되셨으면 그 다음 이제 요 팩토리얼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정작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정의를 하는데요. 첫 번째 순열.
순열이라는 건 뭘 순열이라고 얘기하냐면 단순하게 표현하면 순서가 있는 나열이에요. 다시 뭐가 있는 나열? 순서가 있는 나열을 약자로 표현해서 우리는 순열이라는 이렇게 한자로서 나타내는 거고요. 순열의 정확한 정의는 서로 어떤 그렇지. 다시 서로 어떤 됐니? 다시 기본은 서로 어떤 다르냐? 이게 끝난 다음에 서로 같은은 따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됐어? 그게 구분이 돼야 돼. 서로 같은은 원래 교과 과정은 아니지만 같은 놈은 그냥 내신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중학교 연장선이니까. 이해갔니? 다시 서로 어떤 그렇지. 서로 다른이 항상 포인트라고 얘기했고요. 몇 개 중에서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뭐 하는 경우? 그렇지. 뽑아 나열까지. 뽑아서 나열이야. 표현 됐냐 안 됐냐? 다시 뽑아서 뭐 하는 경우?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놈의 새끼는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N permutation R. 말이 좀 길지요. N permutation R. 됐니? 근데 그건 귀찮아. NPR. 이렇게 읽으셔도 돼. 상관없어. 됐니? 정작 중요한 건 표현은 익히셔야 되는데 대신에 이게 순열이라는 걸 정확하게 그것만 써먹는 연습을 하시는 거야. 표현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표현 이해갔니? 그러면 그 얘기는 자,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N개 중에서 몇 개를 R개를 뭐해? 뽑아. 뭐 하는 거? 나열하는 거. 다시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N개 중에서 몇 개를 뭐해? 뽑아. 뭐 하는 경우? 나열하는 경우. 그러면 당연히 N이 커야 돼? R이 커야 돼? N이 커야 돼. 같을 순 있니 없니? 있지요? 큰 거나 같은 겁니다. 됐냐 안 됐냐? 당연한 겁니다. 저 말 자체가 그런 거니까. 됐니? 다음. 그 다음에 R은 음수가 될 수 있니 없니? 없지요. 맞아 틀려. 얘는 그럼 가장 작은 값은 R이 얼마일 때? 그렇지 0일 때. 밖에 뽑아 안 뽑으면 되는 거거든. 0. 그 다음 또 얼마? 1, 2 이렇게 가겠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얘는 정수야. 음수는 안 되고 0을 포함한 자연수. 표현 됐어 안 됐어? 됐니? 그럼 이 경우를 우리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는 당연히 예제를 보시면서 연습하시면 되고요. 자 보겠습니다. 1, 2, 3, 4, 5 중에서 3개를 뽑아 나열하는 경우. 자 해봅시다. 시작. 직접 나열해봅시다.
자, 구해봤니? 몇 가지 나오니? 60까지. 됐어? 다시 한번 가봅니다. 당연히 우리의 가장 기본은 뭐? 나열해야 되겠지? 맨 앞에 얼마? 1, 2대.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건? 2, 3, 4. 그렇지. 이렇게 가셔야지. 자, 2가 왔어요. 그럼 그 뒤에는 누가? 3, 4, 5가. 3이 왔어요. 누가? 그 다음 4가 왔어요. 누가? 5가 왔어요. 누가? 2, 3, 4. 그래서 얘가 몇 가지가? 12가지가 만들어져. 근데 2 오는 경우는 맨 앞에 얼마? 1이 아니라 2가 왔으니까 이 경우는 당연히 같아달라? 같겠죠? 물론 한 번 쪼개 보시면 보이실 겁니다. 그럼 얘가 또 몇 가지? 12가지. 그 다음 누가 와도 3이 와도 몇 가지? 12가지. 그 다음에 또 누가 와도 4가 와도 몇 가지? 12가지. 5가 와도 몇 가지? 12가지니까 그 12가지를 5번 곱해야 되니 더해야 되니? 12가지를 5번 곱해야 되니 더해야 되니? 더해야겠죠. 12를 5번 곱하면 이거거든. 맞아 틀려? 다시 12를 몇 번을 5번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 되지. 더해야 똑같은 걸 여러 번 더해. 간단히 표현하는 게 뭐라고? 그게 곱하기라고. 우리가 사칙연산을 배우는 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가장 기초는 더하기하고 빼기밖에 없습니다. 곱하기는 더하기에도 연장선이야. 됐냐 안 됐냐? 그럼 나누기는 누구의 연장선? 빼기의 연장선이라고. 됐어. 우리 겨울방학 때 얘기했잖아. 예를 들어 12 나누기 5를 하면 몫이 얼마가 되고 2고 나머지 얼마? 2라고 배우잖아. 맞아 틀려? 그 얘기는 12에서 5를 몇 번 뺄 수 있어? 2번 뺄 수 있어. 그 다음에 남는 게 얼마야? 2라는 거야. 몫을 몇 번 빼? 2번 뺄 수 있다고. 그게 몫이라고.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자 다시요. 그러면 12 곱하기 얼마 하셔야 되니까 5 해야 되니까 얼마? 60. 즉 12를 몇 번? 5번 뭐 하는 거야? 더하는 겁니다. 됐어 안 됐어? 됐니? 그러면 요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얘를 이제 우리는 또 기본기로 좀 더 저연산이 된다면 저게 머릿속에 들었다면 이렇게 접근하자는 거야. 얘네들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3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잖아. 그럼 자리가 몇 개 필요한 거야? 그렇지. 1년 나열이랑 똑같은 거거든. 자리가 몇 개 필요해? 3개가 필요하겠지.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가 올 수 있으니까? 그렇지. 5가지. 그 다음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4가지. 그 다음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3가지. 그러면 요놈을 쉽게 경우가 있으면 5 곱하기 4 곱하기 얼마? 3. 왜? 얘네들은 뭐? 연관돼서 발생해야 되니까 곱의 법칙. 그래서 몇 가지? 60가지. 됐니?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근데 자꾸 우리가 기본기를 쌓는다라고 하는 건 이걸 잡아내시라고? 아니라고. 누구? 얘라고. 이해 갔냐 안 갔냐? 이걸 하다가 얘가 보이셔야 되는 걸로 공부를 하셔야 돼.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자꾸 가셔야 될 건 단순히 이걸 바로 가는 연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얘를 하다가 돌아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 표현이 이해갔니? 그러면 요 놈을 좀 더 확장하면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예요. 1, 2, 3, 4, 5 서로 같은 놈이야? 다른 놈이야?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몇 개를? 3개를 뭐해? 뽑아서 뭐해? 나열하는 거지. 그거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나열해. 그걸 뭐라고 한다? 순열. 표현 됐어 안 됐어? 그럼 순열 얘를 표현하면 서로 다른 몇 개 중에 5개 중에 몇 개를? 3개를 뽑아 나열. 5 뭐라고 읽는다고? P 정확하게는 퍼뮤테이션. 다음 얼마? 3. 쓸 때 이 P자는 대문자를 쓰시면 되고요. 앞에 있는 5하고 3은 그 밑에 조그맣게 적으시는 겁니다. 앞뒤로. 표현 됐어 안 됐어? 됐니?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런 숫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5 곱하기라고 인지하는 거야. 표현 이해갔어? 그러니까 P보다 항상 어떻게 돼? 작게 쓰셔야 돼. 표현 이해 갔냐? 그럼 얘를
이렇게 OP3으로 표현하는데 그럼 요 놈식기도 기존 적분과 동일하게 가면 되겠지. 서로 다른 몇 개 중에 다음 몇 개를 뽑아 뭐해? 그럼 자리가 몇 개 필요해? 그렇지. 이거 뭐야? 맞아 틀려. 그럼 여기 몇 가지? 다음 여기 다음 그럼 얘는 5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표현이 이해갔니? 그래서 요 놈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NPR을 우리가 뭐하는 계산하는 방식을 보는 건데 자 그럼 갑니다. 보세요. NPR이라는 놈의 식기는 그런 NPR의 계산은 서로 다른 몇 개 중에 N개 중에 몇 개를 R개를 모아 뭐 뽑아 뭐해? 그러면 누가 몇 개 필요해? 뭐가 몇 개 필요해? 그렇지. 됐어 안 됐어? 기본기 그대로 가시라고. 누가 몇 개 필요해? 자리가 몇 개? R개. 다시 서로 다른 몇 개 중에 몇 개를 뭐해? 뽑아. 뭐해? 나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매번 자꾸 얘기한 게 야 개념 공부 좀 해. 한글 공부하라고. 그 얘기가 수식이 아니라니까. 계산 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 중요한 거라고. 이해갔어 안 갔어? 그래야지 그대로 문제 풀이는 그냥 익혀지는 거거든. 그러면 누가 몇 개 필요해? 자리가 몇 개 필요해? R개 필요해. 그러면 몇 개를 나열해야 돼? 몇 개가 나열돼야 돼? R개가 나열해야 되겠지. 맞아 틀려? 됐니? 그럼 첫 번째 자리에 오는 건 몇 가지? N가지. 두 번째 자리에 오는 건 몇 가지? N-1가지. 다음 세 번째 자리에 오는 건 N-2가지. 그 다음 자리에 오는 건 그 다음 자리에 오는 건 뭔지는 몰라요. 어쨌든 쭉 가겠죠?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첫 번째는 그냥 N만 있어. 두 번째는 N에서 얼마 뺐어? 1 뺐어. 두 번째일 때 1 뺐어. 그럼 첫 번째일 때는 얼마 뺀 거야? 0 뺀 거랑 똑같은 거지? 다음 세 번째일 때 그러니까 얼마 빼는 거니? 2 빼는 거지. 네 번째일 때 몇 개 얼마 빼는 거니? 네 번째일 때 얼마 빼는 거야? 3 빼는 거야. 머릿속 들어왔냐? 다시 첫 번째일 때 얼마 빼? 두 번째일 때 얼마 빼? 다음 세 번째일 때 얼마 빼? 3 빼. 왜 얼마 빼? 두 개가 아니라 얼마 빼? 3 빼. 됐냐 안 됐냐? 세 번째일 때는 얼마 빼? 2 빼. 네 번째일 때 얼마 빼? 3 빼. 10번째일 때 얼마 빼? 9 빼. 7번째일 때 얼마 빼? 6 빼. 됐어 안 됐어? 근데 이 자리가 지금 몇 개야? 알겠지? 그러면 얘는 몇 번째가 되는 거니? 몇 번째야? 다시 이게 첫 번째야? 얘 두 번째야? 이거 총 R개 있잖아. 그럼 얘 몇 번째 되는 거야? R 번째 지연. 얘 갔어 안 갔어? 여기까지 됐냐 안 됐냐? 됐니? 다시 첫 번째일 때 얼마 빼? 0 빼. 두 번째일 때 얼마 빼? 1 빼. 세 번째일 때 얼마 빼? 2 빼. 네 번째일 때 얼마 빼? 3 빼. 10번째일 때 얼마 빼? 14번째일 때 얼마 빼? 이해 갔냐 갔냐? 근데 자리가 총 몇 개 있어? R개 있어? 그럼 맨 마지막은 몇 번째가 되는 거야? R번째지. 그럼 얼마 빼? 됐지요? 됐냐 안 됐냐?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의외로 절반이야. 그러니까 계속 이거 물어보는 게 이 패턴 잡으시라고. 그럼 이런 식기는 N에서부터 빼. 얼마를? 그렇지. 됐어 안 됐어? 그럼 요 바로 앞에는 몇 번째? R 마이너스 몇 번째? 1번째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누구 빼? 그렇지. 그럼 N 마이너스 얼마? R. 얘들을 다 모아는 게 곱하는 게.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요 식은 언제 사용이냐면 계산에 사용입니다.
표현됐니? 그런데 요 놈을 보니까 얘는 어쨌든 정리하게 되면 요식은 가로 풀면 어떻게 표현되니? n 마이너스 r 플러스 얼마? 1 나오겠지. 표현 여기까지 이해갔냐 안 갔냐? 됐니? 자, 그럼 이제 갑니다. 근데 이 MPR을 이렇게 보느냐? 그렇게는 안 봐도 돼요.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게 무슨 나열을 봤으니까 n개를 무슨 나열하는 경우? 일렬 나열하는 경우. 표현이 이해갔어? 다시 n개를 무슨 나열하는 경우? 일렬 나열하는 경우. 그러면 요놈의式맨 위를 n팩 얘를 나눠주면 돼. 즉, 몇 개 일렬 나열하는 경우 5개 일렬을 하는 거에서 몇 가지가 빠지니? 2가지 빠지는 거지? 맞아, 틀려. 근데 얘네들이 뭘로 연결돼 있어? 곱하기로 연결돼 있는 2 곱하기 1인데 얘네가 사라져야 되잖아. 그럼 2 곱하기 1로 뭐 해버리면 돼? 그렇지, 나누면 될 거 아니야. 표현이 얘가 싸가서 다시 2 곱하기 1로 뭐 하면 되니? 나눠버리면 되겠지. 됐냐 안 됐냐? 됐어? 그러면 여기는 R개가 나열돼 있으니까 여기에는 그러면 몇 개가 남아있겠니? 전체가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았잖아? 그럼 나눈 거 몇 개야? n-r개. 다시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그러면 나눈 거 몇 개야? 2개. 5 빼기 3개. 다시 전체 몇 개를 n개 중에서 몇 개를 r개를 뭐해? 뽑는 거지? 그럼 남은 거 몇 개야? 됐니? 그거를 무슨 나열한 거? 일렬 나열한 부분을 나눠버리면 될 거 아니야. 맞아 틀려. 그럼 걔네들 일렬 나열한 거 n 마이너스 몇 개? r팩 나오겠죠. 표현 되냐 안 되냐? 이건 언제 사용을 하냐면 얘는 증명시 사용입니다. 수식을 증명해서 빈칸 채우기를 해야 될 때가 있어. 근데 그때 이걸 다 써? 땡. 이건 언제 쓰냐고? 계산시 쓰는 겁니다. 얘는 언제 쓴다고? 증명할 때 쓰는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오케이 정도냐?